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오래전에 고심했던 그 어려운 결정. 자, 그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종로구에 출마하느냐, 아니면 비례대표를 달고 전국 캠페인을 주도하느냐, 아니면 아예 불출마를 하느냐, 뭐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서울 용산, 양천, 갑, 구로을 뭐 등 다른 수도권 험지에 나가는 건 또 어떤가, 이런 여론조사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황교안 대표는 마지막 순간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이미 뛰고 있는 종로구에서 정면 승부를 택했습니다. 물론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황교안 대표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이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격려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아주 뒤늦게 민생당, 자, 바른미래당, 뭐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합쳐서 만든 이 호남을 근거로 하는 새로 생긴 정당 민생당이 이제야 이 고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바로 손학규 전 대표 이야기입니다. 지금 손학규 전 대표는 평당원입니다. 감투가 없습니다. 그렇게 물러나지 않고 버텼건만 결국은 평당원이 된 손학규의 결정은 뭘까요? 자, 지금 이제 총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손학규 전 대표가 서울 종로구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손학규 전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 만약 손학규 전 대표가 종로구 출마를 한다면 이것 또한 희생입니다. 사실 민생당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는 싸움입니다. 인간 손학규는 잃을 게 있습니다. 자, 손학규 전 대표가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다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선거란 게 물론 까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황교안과 이낙연이 붙고 있는 이 빅매치, 종로구에 손학규라는 후보가 다시 등장한다면 빅매치가 더 큰 빅매치가 되겠죠. 그렇지만 당선 가능성이나 당세로 보면 아무래도 불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더 희생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로 손학규라는 정치인의 위상은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민생당의 입장에서 볼다면 정말 고맙죠. 왜냐하면 지금 민생당,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뭐 상당히 유명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민생당이라는 이름은 비교적 생소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도 지역에 가면 아니 한국당이 아니고 뭐 미래 무슨 당? 통합당?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름 자체에 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뭔가 애매합니다. 민생당은 다 합니다. 지금 홍보도 좀 별로 안 되어 있고 민생당이 뭐지? 호남에서는 좀 유명할지 모르지만 전국 정당으로서는 아직까지 홍보 효과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학규가 종로구에 출마해서 TV에 매일 황교안, 이낙연, 손학규 나온다면 민생당의 칼라, 민생당의 이름을 전국에 홍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가 지더라도 손학규가 종로에 나가는 것을 민생당 쪽은 바라는 것 같습니다. 손학규의 결정은 무엇일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이 기다립니다. 자, 지금 민생당 내부 분위기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학규뿐만 아니라 박지원, 정동영 다 수도권 험지로 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자, 정동영 의원 전주 본인의 지역구입니다. 물론 당선 가능성은 그것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만 정동영 의원도 과거에 18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경쟁자는 정몽준 전 대표였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 18대 때 역시 종로구에 출마했기 때문에 종로구가 비교적 낯익은 지역구입니다. 당시 손학규는 박진 전 의원한테 졌습니다. 18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가려고 하면 사실은 악몽일 겁니다. 그렇지만 손학규 전 대표는 지금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생당 관계자에 따르면 뉴스완 보도입니다. 손 전 대표가 선당 후사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지역구 출마를 고심 중이라는 겁니다. 비례대표로 나가게 되면 배지를 달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만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학규 당신 역시 배지 한번 더 달리고 그 경력에 그 정치 인생에 그렇게 했나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전국 선거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게 국민들 눈에는 먹힐까요? 그런 의미에서 종로구 출마는 희생으로 보일 수도 있고 민생당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서울 종로와 함께 지금 손학규 전 대표의 선택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파주, 세종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파주는 손학규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LCD 단지를 유치하는 등 정치적 유산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연고가 있다는 겁니다. 세종은 그야말로 정부 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합니다. 이해찬 의원의 대표의 현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손학규 전 대표 지역구를 출마한다면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를 출마한다면 황교안, 이낙연 이 빅매치가 열리는 종로에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낙선한다 해도 수도권 선거 중에서 가장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이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하게 되면 본인 위상도 올라가고 또 민생당의 이미지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 비례대표 선거에서 황교안, 이낙연과 함께 우리는 여야 3당이다. 실제로 국회의원 숫자는 지금 3번째입니다. 그러면 정의당보다는 민생당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효과, 비례대표 선전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제는 총선이 이제 불과 한 달여 남았는데 이제야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빨리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손학규가 출마를 한다면 종로에 황교안 입장에서는 잃을 게 또 별로 없어 보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의 이미지는 표를 갉아먹어도 이낙연 표를 갉아먹지 황교안 표를 덜 갉아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꼭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좋을 것도 없습니다. 별로. 오히려 1대1의 빅매치가 흥미진진하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정치공학적으로 우리가 이걸 따질 때는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는 황교안 대표한테는 손학규의 출마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민생당 내부입니다. 김정화 공동대표 이 세 당이 합치다 보니까 서로 대표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김정화 의원이 공동대표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손학규 전 대표를 비롯해서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 등 중진 여러분께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는 용단을 내려줘야 할 때다. 맞습니다. 천정배 의원도 경기도에서 원래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지금은 다 호남, 고향에서 배지를 달았지만 험지로 와달라. 누구 말 듣는 것 같습니다. 자, 전날에는 민생당 총선 출마자들과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손학규 전 대표 등 경륜과 비전을 갖춘 대선주자급 당내 지도자들이 자기 헌신과 희생으로 전선에 나서 선거를 이끌어 주도록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는 실리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실속을 챙기려면 역시 비례대표 후보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손학규 전 대표가 비례대표를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비례대표를 안 가고 정말 종로구에 출마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손학규 대표는 용기를 낸 것입니다. 희생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서울 종로구 그리고 총선 점점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